교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5일 새벽입니다. 새벽이니까 아주 잘 쓴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필자는 조남준 전 월간조선 이사 전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이 오래 사는 것은 위험한 것, 인간의 적정 수명은 80세라는 정철성 변호사. 부제가 80세 전후로 짐작되는 그의 부모님이 그 글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지 땡땡땡 이렇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인터넷판에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101세의 둘째 딸이라는 분이 아버지를 비판한 정철성 변호사 51세에게 썼다는 글을 읽었다. 이분은 김 교수의 따님답게 아주 교양이 깊으신 분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 변호사는 지난 1일 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최근 잇따라 내놓는 데 대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김 명예교수 기사를 링크한 뒤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거나 인간의 적정 수명은 80세라든지 어째서 지난 100년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안 하던 짓을 탁해진 후에 시작하는 것인지 노화현상이라면 딱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하다 일본 우익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비판이 아닌 비난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제는 저 어르신 좀 누가 말려야 하지 않을까. 자녀들이나 손자들 신경 좀 쓰길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의 둘째 따님으로 알려진 A씨는 나이 70이 넘은 볼품없는 대한민국의 한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나이 많고 무식한 한 여인이 올리는 글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여러 정권을 지나오며 저는 형사들이 퇴근하는 아버지를 연행해 가는 것은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다. 어떤 때는 3일 만에 집에 오신 적도 있다. 정권에 불리한 강연을 하신 탓이라고 말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조용하다가 늙어서라고 운운하신 것은 잘못 아신 것이라며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이 좀 심하실 수 있습니다만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는 딸의 심정도 헤아려 달라고 전했다. 또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만 밥이나 먹다가 죽지라는 정 변호사의 말씀이 맞다. 많은 변화와 세대차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늙은 세대로 뒷방에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무식한 늙은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픔으로 감히 부탁드린다. 인신공격은 말아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모든 국민이 통합해 한데 어울려 잘 사는 나라, 전에 없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다며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나쁜 놈이다 하지 마시고 생각이 다른 상대방의 마음도 좀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읽으며 필자는 피눈물을 참고 인내하며 점잖게 정 변호사를 나무란 A씨는 김 교수님 따님답게 참 유식하고 교양이 깊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 변호사 말대로 오래 사는 것은 위험한 것인지 모른다. 적정 수명이 80세일 수도 있다. 정 변호사가 올해 51세니까 생존해 계신다면 80세 전후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다. 그 부모님이 그 글을 본다면 뭐라고 하실까? 아들 말처럼 오래 사는 것은 위험하니까 또 적정 수명을 넘겼으니까 언제 지난 80년간 안 하던 짓을 할지 모르니까 하루빨리 이 세상을 등져서 아들 걱정을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불효를 무슨 수로 감당할까? 이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 글을 본다면 뭐라고 하실까? 아들 말처럼 오래 사는 것은 위험하니까 또 적정 수명을 넘겼으니까 언제 지난
80년간 안 하던 짓을 할지 모르니까 하루빨리 이 세상을 등져서 아들 걱정을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불효를 무슨 수로 감당할 것인가. 정 변호사가 너무 심한 말을 하니까 이렇게 역공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말싸움도 권투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때릴 때는 꼭 가드를 제대로 챙기면서 때려야 됩니다. 가드를 풀고 때렸다가는 바로 카운트 블로우가 날라와 가지고 KO 당합니다. 요사이 정철성 변호사를 비판하는 글이 압도적이고 편드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은 수비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공격만 서두르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조남준 전 월간조선 이사의 글에 교양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교양이 한국에서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막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면도 있죠. 걱정스러운 것은 교양이 뭐냐는 겁니다. 교양을 우리가 흔히 인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 문학, 철학 여기에 두 개를 더 붙이는 경우가 있죠. 예술과 스포츠 이런 것을 교육 과정에서 특히 젊었을 때 함양을 하면은 사람의 바탕이 튼튼하게 된다. 삼각형으로 말한다면 밑변이 크게 된다. 밑변을 크게 그려야 높게 올라갈 수 있다. 꼭지점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인문적 교양의 세 부분이 역사, 문학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철학입니다. 인간에 대한 탐구가 문학이고 문명의 발자취가 역사고 사물의 원리를 파악하는 눈이 철학입니다. 김형석 교수는 철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김형석 교수의 말과 그래서 교양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정철성 변호사의 비판에서는 교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저는 한글 전용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글 전용으로 대한민국의 이 국어가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70%의 한국어는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한글로 표기하다가 보니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리고 한자를 써야 생각을 깊게 하게 되는데 특히 개념어는 한자어로 표기해야 정확한데 이게 지난 40년 동안 망가져 버리니까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의 생각이 얕아지고 적흥적으로 되고 욕설이 많아지고 해서 교양어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양이 약해지고 여기에 좌익 이념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좌익 이념이 바로 인간 말살이거든요. 인간에 대한 존중심을 말살하고 계급적 증오심을 고취하는 이것과 겹쳤다 이겁니다. 한글 전용과 좌익의 득세는 동전의 양립처럼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게 요사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 막말의 잔치판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